두 형은 새로 지은 집에서 각자 살게 되었다. 이반은 추수를 끝내고 맥주를 담가 함께 마시며 놀자고 형들을 초대했다. 하지만 형들은 이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형들은 이렇게 말했다. 농부들 잔치에 가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이반은 농부들과 안악들을 불러 맥주를 대접하고 자기도 마셨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춤추는 사람들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 이반은 춤을 추는 여자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걸 보여줄게요. 여자들은 깔깔대며 웃더니 이반에게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노래가 끝나자 여자들이 말했다. 자, 이제 약속한 걸 줘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가져올게요. 이반은 바구니를 메고 숲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여자들이 또 깔깔거렸다. 진짜 바보야. 여자들은 곧 이반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반이 바구니를 메고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바구니 안에는 뭔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자, 그럼 한 명씩 선물해 줄까요? 그래요, 얼른 줘요. 이반은 그 말을 한 움큼 쥐어서 여자들을 향해 던졌다. 세상에, 여자들은 그 말을 주우러 우르르 달려들었다. 남자들도 달려와 서로 치고받으며 그 말을 줍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깔려 죽을 뻔했다. 이반은 깔깔대며 말했다. 아이고 이 바보들아. 할머니를 밟으면 어떡해요. 더 줄 테니 진정해요. 이반은 또다시 그 말을 한 움큼 던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반은 바구니에 있던 그 말을 모두 뿌렸다. 사람들이 더 달라고 소리치자 이반이 말했다. 없어요. 다음에 또 줄게요. 자, 이제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해요. 여자들은 노래를 불렀다. 당신들 노래는 썩 듣기 좋은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물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노래가 있어요? 있지요. 지금 당장 들려줄게요. 이반은 창고에 가서 집 한 단을 꺼내 바닥에 탁탁 친 다음 바닥에 세우고 말했다. 나의 종이 명하노라. 너는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집은 전부 군인으로 변해라. 그러자 집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군인으로 변했다. 군인들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군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한참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이반은 군인들을 다시 창고로 데려가며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창고에서 이반은 군인들을 다시 집으로 변하게 한 뒤 낯가리에 던져 놓았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전해 들은 큰형 세문이 이반을 찾아왔다. 말해봐. 도대체 그 군인들은 어디서 데려왔고 또 어디로 데려간 거니? 형님이 그걸 왜 알고 싶은데요? 왜라니? 군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왕국도 얻을 수 있다고. 이반은 깜짝 놀랐다. 형님,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군인이라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행히 누이랑 넉넉히 탈곡에 두었거든요. 이반은 형을 데리고 창고로 갔다. 자, 봐요. 내가 군인들을 만들어주면 형님은 그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야 해요. 여기서 군인들을 먹였다간 하루도 못 가서 마을 전체가 거덜날 거예요. 세면이 군인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약속하자 이반은 군인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집단 하나를 바닥에 탁탁 치자 중대가 하나 생겼고 하나를 더 치자
중대가 또 생겼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들판은 군인들로 가득 찼다. 형님, 이만하면 됐어요? 세면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이만하면 충분해. 고맙다 이반. 고맙긴요. 혹시 더 필요하면 오세요. 또 만들어 줄게요. 쥐피요 잔뜩 있으니까요. 세면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갔다. 세면이 떠나자 이번엔 배불뚝이 타라스가 찾아왔다. 그도 어제 일을 전해 듣고 이반에게 부탁하러 온 것이다. 말해봐. 도대체 금화가 어디서 난 거야? 나한테 그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돈을 죄다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이반은 깜짝 놀랐다. 형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타라스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3바구니 정도만 만들어줘. 그럴게요. 그럼 같이 숲으로 가요. 그런데 말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혼자 들고 오진 못할 테니까. 두 사람은 숲으로 갔다. 이반이 참나무 잎을 따서 비비자 금화가 수북이 쌓였다. 형님, 이 정도면 됐어요? 타라스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일단은 이 정도면 됐어. 고맙다 이반. 뭘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또 만들어 줄게요. 나뭇잎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배불뚝이 타라스는 말 등에 금화를 잔뜩 싣고 장사를 하러 떠났다. 그렇게 두 형은 떠났다. 세무는 전쟁을, 타라스는 장사를 시작했다. 군인인 세무는 왕국 하나를 점령했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만나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세무는 어디서 군대를 얻었는지, 타라스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털어놓았다. 군인 세문이 타라스에게 말했다. 나는 말이야, 왕국을 정복해서 잘 살고 있기는 한데 돈이 부족해. 군대를 먹여 살릴 돈 말이야.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저는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걸 지킬 군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자 세면이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반을 찾아가 보자. 난 그 녀석한테 군대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너한테 줄게. 너는 군대 먹여 살릴 돈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한테 주면 되잖니. 그래서 두 형제는 이반에게 갔다. 이반의 집에 도착하자 세면이 말했다. 이반, 군인이 모자라니 좀 더 만들어 다오. 2단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형님. 형님한테 더 이상 군인을 만들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왜? 지난번엔 언제든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랬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들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바보 녀석아 왜 안 만든다는 거야? 형님의 군인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길가에 밭을 갈고 있는데 어느 여인네가 술에 관을 싣고 가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네가 그러더군요. 세면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내 남편을 죽였어요. 저는 군인들이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잖아요. 이제 절대로 군인들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반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더 이상 군인을 만들지도 않았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이반에게 그 말을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왜?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주기로 했잖아. 그랬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겠어요. 이 바보 녀석아 왜 안 만든다는 거야? 형님의 금화가 미하일 로브나의 암소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빼앗아 갔다는 거야? 그냥 빼앗아 갔대요. 미하일 로브나에게 암소가 한 마리 있어서
그 집 아이들은 그 암소에서 짠 우유를 마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애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었죠. 아니, 너희 암소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불뚝이 타라스에 관리인이 와서 엄마한테 그만 3개를 주니까 엄마가 암소를 줘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마실 우유가 없어요. 저는 형님이 그 말을 가지고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암소를 빼앗다니요. 이제 절대로 그 말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반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두 형은 헛수고만 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는 길에 두 형제는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면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나한테 군대를 먹여 살릴 돈을 주면 난 너한테 군대와 왕국의 절반을 줄게. 네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야. 타라스도 동의했다. 두 형제는 서로 가진 것을 반씩 나눴고 둘 다 왕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이반은 여전히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벙어리 누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데 하루는 이반이 기르던 늙은 개가 병이 들어 곧 죽을 것 같았다. 이반은 개가 가엾어서 벙어리 누이에게서 빵을 얻어 모자에 담은 다음 개한테 가져가서 던져주었다. 그런데 마침 모자에 구멍이 나 있어서 빵과 함께 작은 뿌리 하나도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과 함께 그 뿌리를 날름 주워 먹었다. 그러자 개는 힘차게 뛰어오르며 큰 소리로 짖고 꼬리를 흔들어댔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다. 이반의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개를 낫게 했니? 이반이 대답했다. 저는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뿌리 2줄기를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이 개가 먹은 거예요. 그 무렵 공주가 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 왕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미혼이라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했다. 이반의 마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반의 부모는 이반을 불러 말했다. 이반, 너도 그 소식 들었지? 너한테는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뿌리가 있으니 어서 가서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줘라. 그럼 너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러죠 뭐. 이반은 곧 떠날 채비를 했다. 부모는 이반에게 제일 좋은 외출복을 입혔다. 이반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이 뒤틀린 여자 거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당신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내 손 좀 고쳐 주시구려. 이 손으로는 혼자서 신발도 못 신어요. 그러죠 뭐. 이반은 뿌리를 꺼내 거지한테 건넸다. 거지가 뿌리를 삼키자 곧바로 병이 깨끗이 나아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 부모는 이반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이반이 마지막 뿌리를 거지한테 주는 걸 보았다. 그러자 공주의 병을 고쳐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 거지는 가엾고 공주는 가엾지 않단 말이냐? 이반 역시 공주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래서 수레에 말을 메고 짚을 얹은 다음 길을 떠나려 했다. 이 바보 녀석아, 어딜 가려는 거야? 그야 공주님 병을 고치러 가는 거지요. 아니, 뿌리도 없는데 어떻게 고치려고? 어떻게든 되겠지요. 이반은 이렇게 말한 뒤 말을 몰고 떠났다. 이반이 왕궁에 도착해서 문에 들어서자마자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들인 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제부터 그대는 내 사위다. 공주와 결혼하게. 이반이 대답했다. 그러죠 뭐. 이반은 공주와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반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형제가 모두 왕이 되었다.